전문가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라는 거는 이미 뭐 이제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는 일부 여론조사도 내가 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한답시고 한 1년 해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지금 역대 최고치가 됐으니, 예. 근데 참 염치 없게도 이걸 전 정부 탓이라고 돌리는 또 그 좀 오만함도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어쨌든 성장론은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게 GDP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GDP라는 거는 뭔가 생산을 해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나 또는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거는 개인한테는 소득이지만 그거는 GDP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부가가치 생산을 하고 생산적인 생산 활동이 늘어나야 GDP가 늘고 성장이 되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내막을 보면 이쪽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사람들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재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재분배로 성장이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 더군다나 그거를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처럼 됐는데 지금 그 세금 올려서 성장이 촉진된 사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정치적으로 세일즈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그 말을 붙인 거지, 이건 성장 이론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좌파에서 늘 주장해 오던 재분배 정책의 아주 나쁜 형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그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뭐 좀 안 가본 길을 가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 세운 게 기업들이 내부 유보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든지, 예? 밖으로 끌어내자. 그거는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기업이 잉여를 좀 이렇게 그 배당이라든지 투자로 유도해내자 그래서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는데, 그나마 그것도 별로 그게 효과가 1년 뒤부터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게 추진되다가 유야무야 돼가지고 세법은 바꿨는데 그 기업들이 이 배당을 좀 늘리는 측면도 있고, 임금을 조금 올린 측면도 있는데 주로 대기업이 해당됐기 때문에 임금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올라가고 대기업들의 주주들한테 배당이 올라가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현 정부가 얘기하는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계비 인하를 통한 무슨 저소득층 소득 증가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죠. 그건 아니죠.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내가 3번을 했어요. 재래시장에 가서 소상공인 만나고 편의점 업계 분들 2번 만나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요즘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료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서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상승이 돼서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설사 임대료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올라서 늘어난 부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인건비 올라간 게 가장 큰 부담이죠. 예, 인건비죠. 그건 그냥 나가서 아무 편의점이나 아무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죠.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 소상공인들은 방법이 뭐겠어요? 식당 주인이나 뭐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알바생 이제 그만 쓰거나 3명 쓸 거 2명 쓰거나, 1명 쓸 거 내보내고 뭐 자기 가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고용이 좀 줄었죠.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이론이나 무슨 뭐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바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도 난 좀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줄었고, 그다음에 진짜 그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근로 시간이 줄면서 실질 소득이 테이크홈 페이, 가져가는 소득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90%의 근로소득은 늘었다고 한 게,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갔죠, 당연히. 근데 일자리 잃은 사람은 뺐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통계 조작이라는 게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들통이 났고, 그 바람에 뭐 경제 수속은 경질됐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용이 줄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타겟은 어차피 비숙련 저임 근로자 아니에요. 무슨 LG나 삼성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66%,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이에요. 그건 뭐 국책연구소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러면 중산층 가구원의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중산층 가구의 가계소득은 늘어나죠. 그게 또 통계로 입증이 됐잖아요. 하위 40%는 줄고 중위 상위 소득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의 제2, 제3 소득원인데 이 사람들 소득을 올려주니까 중산층 가구는 소득이 올라가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뭐 전 정부 탓이다, 뭐 전 정부 탓이다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선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고용 없는 일자리는 10만 개가 줄었는데 가용업자는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가 7만 명이 늘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4대 보험이나 피고용인으로 등록 안 하고 가족이나 조카나 그냥 알바생을 쓰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한 사람당 15만 원, 20만 원을 주니까 자기 조카나 와이프라도 그거라도 받자. 그래서 그냥 고용인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거는 제가 몇 분의 전문가한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또 그게 사실 맞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아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통계로 보면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가족이나 조카나 알바생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거죠. 보조금 받으려고. 보조금 받으려고. 알겠습니다.